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일단,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3D 프린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얘는 무슨 모델링이다? 넙스 모델링이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는 뭘 볼 거다? FDM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라이노의 사용법, 뭐 작업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가 어느 정도 없다, 혹은 내가 라이노를 배웠지만 아직까지는 라이노를 자연스럽게 뭐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기가 좀 애매하다 라는 가정 아래 일단 라이노에 대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일단 다져가는 단계를 할게요. 일단 먼저는 하기 전에 라이노는 캐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혹은 기계제도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이런 내용들은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중학교 기술과 가정 시간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애들이 학생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맞습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 배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죠. 그쵸?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갖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나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패션 쪽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을 텐데, 아마 그 샘플 이미지라던가 이런 걸 그려서 하겠지만, 그래도 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상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투상도법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는데, 투상도법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종류는 크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네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가지 방법.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하나 있다,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 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일 먼저 정투상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투상도법. 얘는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를 그대로 써서 맺혀지는 걸 갖다가 정투상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본 거, 우측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정투상도법은. 그 다음에 또 입체를 표현할 때 뭐가 있냐면 등각투상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각투상도법. 얘는 이걸 표현하는데 요거의 각도가 120도, 여기 120도, 여기 12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리죠.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림 방법이에요. 등각투상도법은. 특히 뭐 특허 쪽이라던가 이런 데 보시면 다 등각투상도법으로 해서 얘는 왜곡되거나 좀 뒤틀어지거나 뭐 과장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원근감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입체를 그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등각투상도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사투상도법이 있어요. 사투상도법. 얘는 초등학교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정면을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하냐? 옆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애들이 그리는 거, 일단 정면을 그려놓고 정면을 딱 그려놓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빼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투상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근투상도법 있어요. 원근투상도법. 이거는 뭐 제품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이죠. 일단 하리젠탈 라인이 있고 여기서 많은 선들이 소실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들이 있으면은 얘를 이용해서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그리고 얘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뭐 3점이 있을 수도 있고 1점이 있을 수도 있고 2점 소실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구투상도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정투상도법이라는 거예요. 정투상도법이라는 건 빛과 오브젝트와 맺혀질 플랜이 일치선상에 딱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선 두 개,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간을 4개로 나눴죠? 여기다가 내가 입체로 뭔가를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판들을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참 잘 못 그리죠? 일단 X축판, Y축판, Z축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3, 4분면, 3상안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놓는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쭉 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정면이 하나 맺혀질 거고, 우측면이 하나 맺혀질 거고, 위에 있는 면이 맺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칼을 가지고 여기를 쫙 잘라볼게요. 이렇게 쫙 잘라서 얘를 쫙 펼쳐볼게요. 즉, 얘를 쫙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앞에서 본 거니까. 얘는 정면도라고 합니다. 정면도. 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본 거니까 일단 위에서 본 거니까 얘는 평면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측면도인데, 자, 좌측에 우측이에요. 얘는 우측면도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정면도를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는 우측면도. 자, 여기는 평면도.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라냐, 등각투상도법 이걸 하나 이렇게 그려주죠. 이런 식으로 입체를 하나 그려주죠. 자, 그래서 3상안에 있는 3, 4분면에 있는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놓고 그대로 써서 맺혀졌다.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제 삼각투상도법이라고 해요. 흔히 얘를 줄여서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삼각법. 자, 만약에 1, 4분면에 있는 얘를 갖다 쭉 펼치면 얘는 몇 각법이 될까요? 제 1각 투상도법이 있죠. 얘를 줄여서 일각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쓸까요? 일각법을 쓸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거 쓰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삼각법을 씁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 있죠? 자, 미국. 이런 나라들은 삼각법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각법은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별로 싫어하는 나라, 일본이 있죠. 일본은 일각법도 쓰고 삼각법도 써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일본은 문물을 받아들일 때 미국한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단 일각법도 쓰는데, 뭐 세계대전을 하면서 독일이라던가 뭐 영국 이런 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일각법과 삼각법을 동시에 쓰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일본이 있고, 일본이 좋아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유럽. 일본, 유럽, 뭐 이렇게 이탈리아, 뭐 독일, 영국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각법으로 써요.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측면도는 삼각법이 있고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좌측면도가 있어요. 좌측면도.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일단 3D를 잘 하려면요, 이런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보면서 입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입체를 보면서 다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일단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자, 정면도는 뭐 할까요? 프론트 뷰라고 하겠죠. 우측면도는 라이트 뷰. 평면도 위에서 본 건 뭐라고 할까요? 탑뷰라고 합니다. 탑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3D 그래픽 프로그램들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구조를 보게 되면은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탑 뷰, 그 다음에 여기 퍼스펙티브 뷰,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라이노를 켜놨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탑 뷰,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입체를 보고서 평면을 이해되고 평면을 보면서 입체를 대해야 되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한 얘는 CAD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얘한테 도면을 뽑겠다 그러면 여기 디멘전 치수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2D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2D 드로잉. 얘를 탁 누르면은 자, 이런 게 떠요. 서드 앵글이냐 퍼스트 앵글이냐 이런 게 뜹니다. 얘가 지금 라이노 6.0이기 때문에 서드 앵글이냐 퍼스트 앵글이냐 뜨지만 5.0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USA 버전, 미국 버전 할 거냐 유럽 버전 할 거냐가 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메카법을 쓴다고 했죠? 그렇죠? 삼각법을 쓴다고 했죠? 그건 삼각법이다 라고 하고 히든라인 있냐 없냐, 히든라인 뭐 필요하면 해주시고 얘를 오케이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쫙 정투성으로 쏴줘요. 정투로 쏴주면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노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CAD 개념, 제도 개념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해요. 그래서 라이노에 뭐가 있냐면 라이노에 (2D)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2D 드로잉. 이 명령 때문에 바로 뭐가 나오냐? 도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삼각법이라는 개념, 제삼각 투상도법이라는 개념, 그다음 화면 구조 이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투상도법이라는 거, 정투상도법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오브젝트 이렇게 만든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림이 되게 못 그리네요. 제가, 그쵸? 자, 뭐 이런 오브젝트가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면이 될 거예요. 정면. 자, 정면이 되면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얘를 정면에서 본 게 있어야죠. 여기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3D를 좀 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평면을 보고서 입체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입체를 보면서 또 뭘 하냐? 평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냐? 3D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예제를 드리면 좋을까? 간단하게 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커팅되어 있고 여기가 커팅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정면도, 여기가 우측면도, 여기가 평면도죠. 자, 얘를 보고서
얘를 보고서 이제 입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입체를 만드시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선이 한 개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한 개의 선이 있어야지만 얘가 입체로 말이 됩니다. 자, 한번 이걸 보시고 잠깐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요걸 한번 그려보세요. 입체를 하나 그려보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 한 개의 선을 찾아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춰보시고 해보세요. 저는 1분의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찾았다면은 뭐 입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평면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잘 이해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못 찾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해보면은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금방금방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입체로 처음에 생각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못 찾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상실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를 보면은 직사각형이구나 라는 건 생각할 수 있죠.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직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에 봤을 때 저렇게 보이고 우측면도 저렇게 돼 있고 평면에 이렇게 됐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가 어떤 오브젝트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즉 그래서 얘가 빠졌다는 얘기니까 자, 얘를 지우고 다시 펜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가 빠져야 되죠. 정답은 뭐냐? 여기서 자, 위에서 봤을 때 면이 하나 둘이니까 맞고, 우측에서 봤을 때 하나 둘 맞는데 앞에서 봤을 때 면이 몇 개 보여요? 세 개가 보이죠? 즉 요거의 답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보고서 입체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입체를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평면으로 생각하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조금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제도책이라던가 도면책들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앞장에. 그래서 뭐 별도로 뭐 책을 구매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되고, 제 수업에서는 책 구매는 별로 안 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판서 강의가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려고 하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할 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데 가셔서 앞에 기계제도 책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뭐 내가 옆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화면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자, 뭐 밀리미터 얘를 열어보자면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커맨드 명령 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토캐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에 금방 익숙해질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패션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오토캐드를 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라이노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자, 제가 아까 전에 좀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커맨드 명령창이에요. 그래서 이 커맨드 명령창, 이 커맨드 명령창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에서 보시면 이런 화면 구조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근차근 이해를 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가 뭐냐면 이게 라인 혹은 커브에 대한 얘기예요. 커브. 즉 2D 드로잉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드로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요걸 정확히 하셔야지만 이제 뭐가 되냐, 여기 얘가 서페이스에 대한 얘기야. 서페이스 면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계속 왜 자, 여기가 이제 솔리드에 대한 얘기예요. 솔리드. 자, 무슨 얘기냐? 자, 라이노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자, 라이노가 아까 무슨 프로그램이라 했어요? 라이노? 얘가 넙스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넙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일 기본 단위 뭐가 있어요? 포인트, 점이 있어요. 점을 갖다 여기서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선이 돼요. 그래서 얘는 라인. 직선일 때는 라인 혹은 얘는 커브. 곡선일 때는 커브라고 해요. 물론 넙스 커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다음에 선들이 보이면은 얘는 폴리라인 상태가 돼요. 폴리라인. 그 다음에 얘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얘가 서페이스가 돼요. 서페이스. 그 다음에 얘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폴리 서페이스가 되고요. 서페이스가 되고, 얘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의 오브젝트인 솔리드가 된다고 했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솔리드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솔리드가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다? 3D 프린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여기가 그림이 그려져야지 뭐가 돼요? 안정적으로 서페이스가 나올 거고, 서페이스가 나와야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솔리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리드,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솔리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들은 이제 모디파이들, 수정하거나 뭐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페이스가 나오고, 서페이스가 나와야지 솔리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오토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오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냅. 여기 보시면 오스냅. 자, 오스냅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이걸 정확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좀 많이 해보셨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뭐 그리드 뭐 이런 단어 있죠. 그리드. 그 다음에 뭐 스냅 이런 단어가 항상 나올 거예요. 자, 그리드가 뭐죠? 그리드? 격자 무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이 그리드죠. 우리 오목 돌 때 쓰던 게 이게 그리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냅은 뭘까요? 스냅. 스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은 탁 붙다, 쾅 하고 닫다, 뭔가 부닥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스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닥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뭔가가 딱 붙어야 되죠. 저는 여기서는 그냥 쾅 소리 뭐 이런 소리의 스냅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붙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어디에 딱 붙는 걸 스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스냅을 하겠다. 그리드 스냅. 혹은 스냅드 그리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 보시면은 이게 있을 거예요. 스냅 그리드, 스냅드 그리드 혹은 그리드 스냅. 이건 무슨 얘기야? 그리드에 타타타타타 붙어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오스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스냅. 오스냅의 줄임말은 뭐냐면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오브젝트 스냅.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브젝트 어디인가에 탁탁탁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을 그리면 끝점에 붙어라 라고 해서 엔드 포인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원이 있으면은 가운데를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지점, 한국말로 깔아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4분점이라고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의 4분의 1 지점, 얘를 쿼드런트, 어디에 탁 붙는 걸로 갖다가 뭐냐면 얘를 접점이라고 해서 탄젠트, 그 다음에 어떤 선과 선이 교차됐다 그럼 얘를 뭐라 하냐면 인터섹션.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을 할 때는 적어도 써야 될 것들이 한 5가지는 있어요.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그 다음에 센터, 쿼드런트, 인터섹션.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선과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일단 오스냅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럼 오브젝트 스냅이 있구나. 그러면 스냅이라는 단어는 뭐다? 어디에 딱 붙는 걸 스냅이라고 한다. 이게 잘 돼야지 서페이스가 잘 나오고요. 서페이스가 잘 나와야지만 솔리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바로 서페이스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이게 깨져요. 혹은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솔리드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다시 모델링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라인온 할 때는 선을 정확하게, 커브를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오브젝트 스냅이 있는데, 자, 라인온 프로그램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밑에 오브젝트 스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 중간점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섹션, 그 다음에 쿼드런트. 요 정도는 작업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학생한테 이거 물어봤더니만 인터섹션인데 인터섹션하고 안 나오고 어떻게 돼요? INT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INT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라이너를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퍼져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인터섹션, 쿼드런트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건볼이라는 걸 쓸 때가 있어요. 건볼을 쓰면은 되게 편해요. 뭐냐면 자 보시면은 얘를 하나 그렸어요. 왜 얘를 하나 그렸다고 해봐요. 얘를 딱 잡으면은 건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움직이거나 내가 옆으로 가거나 내가 뭐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건볼을 가끔 쓰는데 이 건볼은 제가 일단은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건볼을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탁탁탁 붙어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페이스가 절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서페이스가 정상으로 안 나오면은 절대 솔리드가 안 되고요. 솔리드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3D 프린터에 에러가 나요. 그럼 실컷 작업을 했는데 막 2,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에러 난 걸 또 찾아야 돼요. 그게 또 엄청난 또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지 서페이스가 나오고, 서페이스도 자 여기가 서페이스인데 서페이스도 이게 지그시 눌러서 보시면은 서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가르칠 거는 3, 5, 4 포인트, 그 다음에 플라너 커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로프트, 그 다음에 2, 3, 4, 5와 엣지, 그 다음에 스윕 1레일, 2레일, 리벌브, 레일 리벌브,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 방법 10가지만 딱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10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라이노는 CAD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정확히 그리는 연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는데,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쿼드런트, 인터섹션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수업에 처음에 그릴 때는 아마 저랑 같이 CAD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선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그 선 연습이 잘 되면은 이제 원하는 곡면들을 만들 수 있고, 곡면들을 만들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정확한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3D 프린트를 걸어서 3D 프린트에서 나온 작업들이 나와서 후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 라이노에 대한 기초 개념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화면 구조는 지금 뭐에 있다? 제 삼각 투상도법으로 작업이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하냐? 삼각법. 영어로는 뭐라 한다? Third Angle Projection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각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입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기계제도책 같은 거 기본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노는 지금 일단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을 드릴 수는 없으니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얘기를 할 거고요. 라이노 6.0으로 되어 있는데 6.0일 수도 있고, 라이노 6.0을 깔아도 좋고요. 라이노 5.0을 깔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라이노 6.0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 글래스 호퍼라는 게 들어왔어요. 글래스 호퍼.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어느 기본적인 게 되고, 이 글래스 호퍼 때문에 자유로운 곡면을 갖다가 이제 패터닝해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수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5.0에서의 라이노의 기본적인 사용법, 6.0에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은 라이노 5.0이든 6.0이든 까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여러분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라이노를 가지고 이리저리 했으면 좋겠고, 제 오늘 수업이 너무 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에서 일단 계속 잡아서 동영상 강좌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